의사일정 제1항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추가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오늘 2024년 8월 14일 2차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증인 3명,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중 박선아, 송여훈, 조능희 증인은 자진 출석을 요청해 와서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행정적 누락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김영 간사님 실에서 최영두 간사님 실로 미리 요청드렸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세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뭐 탄핵부터 하고 또 소송 다 내놓고 지금 다시 청문회에서 따진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이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만큼 저희들 역시도 그렇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히자고 나섰습니다. 나서서 저희들은 뭐 행정착오든 뭐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은 그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사실은 막지도 못할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채택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역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모를 살펴보자, 진실을 살펴보자 해서 부른 참고인이 8명이 있었습니다. 8명 중에 단 한 사람 오정환 참고인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히 형평에 어긋나고 또 정말 이것을 무슨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사람만 정인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또 답변을 얻겠다는 것도 아니라면은 사실 굉장히 용납하기 힘든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오정환 참고인 한 분만 우리가 참 반영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른 참고인 전부도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공영방송을 위한 온당한 청문 절차가 그나마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김영 간사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받아들입니까? 두 분이 나가서 의논하고 오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 행정적인 착오는 이미 이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누락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고 오정환 참고인을 저희가 확정할 때 김영 간사님도 10명을 저에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거 전부 제가 안 받아들이고 오정환 참고인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왜냐하면 8명 했고 김영 간사님이 10명을 했는데 김영 간사님이 한 10명은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정환 참고인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김영 간사님께 요청드리는 건 간사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니 나가서 한 번만 더 조정해 와라.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혹시 의사진행 발언 아까 미리 요청한 분이 계셨어요. 이정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겠다. 그래서 두 분이 잠깐 나가서 지금 뭐 다시 또 오정환 그 참고인을 제외한 7명을 다 하자는 건 아니니까 가서 좀 말씀을 하고 오셔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김영 간사님은 10명 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의원님 미리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나서 지금 드립니다. 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는 복마전 그 자체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려는 시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두 사람이 7월 3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갈아치운 그날의 행적을 파헤쳐서 무거운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김홍일, 이상인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수, 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들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런 면접도 검증도 토론도 심의도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 만에 83명의 후보자 명단이 추려졌고 13명의 이사가 결정됐습니다. 2024년 7월 31일은 대한민국 공영방송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로 이미 기록됐습니다.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저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료 제출 거부 주장이 국회 증언감정법과 방통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지적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만 합니다. 방통위는 7월 31일에 속기록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속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 흐름을 아는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이분 들이세요. 객관적이진 않고요. 국민의힘 시각을 대변하십니다. 네, 이분 들이세요. 예. 마이크 넣었어요. 아, 신동욱 위원님. 그러니까 저기가 예. 뭐 갑자기 와서 의사진행 발언하겠다 그래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저희 당의 의사진행 발언까지 그렇게 평가하실 것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오늘 청문회에 제가 사보임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 청문회 명칭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들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청문회 이름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방송 장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청문회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인이라든지 참고인을 불러서 그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국회 대책을 내놓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기서 불법적이라든지 방송 장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면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이사 선임 자체가 이미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방송 장악이라는 것은 또 누구의 프레임인지 처음 들어온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청문회 이름을 정하면 불법적 MBC 이사 연장 청문회다 이렇게 하시면 민주당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쪽 저쪽도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다 이렇게 가야지 공정하게 의사를 청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결할 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런 제안을 하고 토론을 했다면 토론의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 과정을 아는 분이면 좋겠다고 한 게 사실 그때 이런 토론 만약에 신동국 위원님 같은 그런 토론을 제안했다면 얼마든지 제목의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버리시니까 그냥 안건 올린 그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부탁드린 게 가능한 과방위에 출석해 주셔라. 처음부터.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논의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네, 그리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도 위원님들이 각자 주장을 하시고 팩트를 체크해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지금 이걸 바꾸는 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선에 참고인에 대해서 우리 김영 간사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바쁜 일정이라든가 더구나 여름 휴가철에 지금 우리
부자진들, 의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참고인 정인을 채택할 때 일방적으로 특히나 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은 양쪽의 진실을 고르게 볼 수 있도록 정인 참고인도 협의를 해야 할 것인데, 모든 참고인을 정인은 우리가 민주당이 요청하는 참고인 정인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거절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참고인에 대해서 8명 중에 1명밖에 안 했던 것은 이런 사태가 절대로 되풀이돼야 되지 않는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왜 청문회에 미리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가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절차 밟지 말고 5인위원회를 복원시켜서 거기서 따지자. 그리고 그 5인위원회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수많은 논의 절차, 의결 절차를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두 분이 충분히 살펴서 그 자리에서 시정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바뀌고 이미 탄핵 소추 다 해놓고 그 그래서 간사님 해놓고 예,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참고인 명단 주십시오. 예, 지금 그런 상황 원론적인 때문에 얘기하시면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말씀에 대한 당시 우리 사정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 참고인 명단 주십시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그 참고인 중에 강태형 참고인, 강규영 이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하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만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도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저를 향하여 달려와서 국회 여기 경호팀이 막아서 제가 위기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분을 제외한, 아니 주장이 아니에요. 거긴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국회 나름대로 거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그러실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위압감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껴서 우리 보좌진들이 저를 감싸고 이동했는데, 아니 그건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하려고 달려온 건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방통위 이사 선임에 대한 불법성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청문회잖아요. 근데 여당에서 추천하는 참고인, 새롭게 추천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누락이 됐고 기존의 참고인을 수를 줄여서 지금 의결하자는 건데, 말씀하셨던 여러 명의 참고인은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분들이 줄을 이뤘고, 그분들이 이번 불법적 그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강규영 이사는, EBS 이사는 지난번에 저희 회의 때 굉장히 회의 전체를 교란시켰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그 행정착오로 추가로 의결해달라고 한 사람이 3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3인 추려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3명 추려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장 검증, 그 다음에 자료 검증을 8월 2일 날 8월 6일이죠. 방통위에 가서 했는데 그때 요청했던 자료가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31일 날 5시부터 7시 사이에 이뤄진 4개의 안건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30분 이내에 그 자료가 제출. 요 3명. 네, 네. 네. 네, 지금 제가 잠깐 여당 간사님과 협의하느라고 이 내용을 못 들었는데, 속기록 7월 31일 속기록 가능한 빨리 일단 여당 간사님께 제출하시죠. 그리고 보시고 저에게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질의 과정에서 확인하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오정환 참고인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3명에 추가된 건 3명이거든요. 사실 그건 행정착오인데 문호철, 강명일, 허무호 3분을 추가로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으로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은 제가 하는 말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유인물 속에 있는 증인 참고인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현장에서 제출한 문호철, 강명일, 허무호 이 3분을 포함하여 의결하는데 참고인입니까? 증인입니까? 이 3분을 참고인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결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이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참고인으로 하겠다니 이거는 존중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2분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3분 기록에 남겨주시고 나머지 찬성하십니까?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들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다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진행 발언을 정동영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신청하셨는데 제가 지금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 드린다면 정동영 위원님 먼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2항 불법적 빼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면도 있고 그리고 미리 우리가 의논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주 질의를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신문은 오전에 주 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오전에 출석한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좌미애 담당관은 혹시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장입니다. 증인 24명 중에 14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 사유서는 13명이 제출하였고 기한 내에 12명, 기한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실시하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스님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 김태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동영 위원께서 아까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예, 지난 8월 6일 방통위 현장 검증 동영상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날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현장 검증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 것입니다. 10명에서 수십 명을 끌고 와서 지금 무슨 유세하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국회를 지켜봤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 현장 검증 현장에서 이렇게 품위 없는 발언입니다. 첫째. 두 번째,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세 번째, 말로 한 폭력입니다. 폭언입니다. 자,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김태규 직무대행으로부터 진실되고 정직한 사과를 받기 전에는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하십시오. 예, 위원회에 대한 알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에다 스스로 또 권위를 좀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이 전말을 보자면은 저희가 누차 얘기했듯이 5인 체제 복원이라는 것이 지금 방통위의 주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5인 체제를 복원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은 연거푸 탄핵 소추에 직면해서 물러나거나 또는 지금 탄핵 소추를 받고서 지금 탄핵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방통위 지금 임직원들이 직원들 간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통신 정책 전반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에 관한 문제만 아주 업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통위로서도 제가 방통위 우리 그 지금 일하는 공직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휴가도 못 가고 또 그런 마당에 이 현장 조사라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탄핵 소추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에 해당합니다. 그럼 기소 이전에 불법 증거를 이미 충분히 해서 그래서 요즘 재판 같은 경우는 공소장 일본주의라 해서 그 뒤로는 다른 증거 이런 것들이 사실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해놓고 그 탄핵의 이제 증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참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고 이건 잘못하면은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 권능을 가지고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공직자와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정부 기관을 급박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재판 중입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그 최영두 간사님 말 중에 제가 양당 간사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 관련 제1법안 소위 그리고 방송통신 ICT 관련 제2법안 소위 왜 안 여십니까? 두 분 다. 아니 왜 안 여십니까? 잠깐만요. 김영 간사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방송 관련 갈등 사안 때문에 과방위가 이게 시끄럽게 갈등하면서 답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ICT와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갈등 법안 말고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통과시킬 법안은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해서 발의해 주시고 그리고 소위 빨리 열어서 의논해 달라고 간사님께 공의 몇 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언론에 과학기술 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기사가 나오게 만드십니까? 두 분 간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최영두 간사님이 모두의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대목이 이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인 참고인 출석 여부, 그다음에 사보임 과정에서 나왔던 그 또 새롭게 오신 분이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최영두 간사님이 약속을 성의 있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자꾸 이 5인 체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저희가 얘기를 하지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최영두 간사는 동일한 말을 거의 수백 번 하신 것 같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협의제 기구를 독임제 기구처럼 형해화시켜서 생긴 이 위법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지금 마치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데 이번에 이 경우도 최영두 간사님이 개인적 일정 때문에 오늘 올라와야 될 법안 상정을 저희가 뒤로 수년시키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없습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그렇기 김영 간사님 때문에 말씀 끝나면 제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1소위 관련된 법안이 10개가 있고 2소위 관련된 법안이 10개가 있고 방통위 소관 법안이 12개가 있고 1, 2소위와 관련된 법안이 2개가 있어서 도합 저희가 1, 2소위가 다음 주에 열어서 논의키로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수년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서로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양해하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잠깐 계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과방위 행정실에 법안 다 올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청문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사실 오늘 청문회 해야 되니까 그 토론 없이 그냥 각 소위에 넘기겠다. 그럼 각 소위 빨리 열어서 의논하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법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당 간사 협의하에 예, 이걸 다음 전체 회의에 올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간사님들 두 분? 합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 저 만약에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전체 회의 안건에 왜 법안들이 안 올라왔는지, 왜 법안 소위들 안 여시는지 그 말씀만 하십시오. 예. 그 위원장님께서 모처럼 그 소위 활동을 장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열어달라고 하신 이미 부분은 지난번에도 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국회에 복귀한 것이 6월 말인데 그동안 우리 상임위가 모두 몇 차례 회의했죠. 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 일정을 감안하면은 업무 중,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감안하면은 그 중에 사실 소위가 굉장히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유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할 테고 오늘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가져오세요 하시죠. 다. 예, 예. 오시죠. 오시고 다음에 있을 수 없는. 그동안 뭐 여야 간사간에 뭐 김 간사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뭐 자꾸 상황이 나빠지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위 이제 알았습니다. 그 문제 예. 충분히 예시고 전부 뭐 지금 이 문제 방송 문제로 모든 것이 다 빼앗겨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올릴 안건 10건씩 해당되어 있는 것 그거 다 가져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안 소위 열어주십시오. 예. 공의, 법안 1소위, 법안 2소위 다 여십시오. 예.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2분 주세요. 의사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도 출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행정실에서 법안과 관련된 의견도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홍도 간사님이 사실은 초두에 얘기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게 온전했는데 안 됐던 점이 있고 하니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법안을 다 상정해라라고 했는데 최영도 간사님이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의원이 입법을 발의하는 거는 전체 일정과 그다음에 국회 전체 일정하고 무관합니다. 이유를 자꾸 달면 좀 그러하니 일단 오늘 올릴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다음 기회에 올리는 걸로 하고 그것이 마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면서 오늘 위원장님이 제시했지만 현실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서 회의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전체 회의에 법안 올리기로 했으면 올리고 행정실은 준비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배석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두 간사님들 너무 믿어가지고 네, 지금 두 분이 말이 다르니까 앞으로 제가 직접 개입해서 과학기술과 ICT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열라면 여십시오. 네. 그리고 김태규 직무대행께 지금 정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현장에서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유감 표명하셨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사실 국회는 존중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혹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날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가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제가 좀 더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을 했었으면 바람직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때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뭐 굳이 변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름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실 거기까지 제가 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사과는 그냥 사과로 끝내고 이제 여당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실 기회를 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뒤에 알겠습니다. 말을 붙이시면 예, 또 예, 이게 알겠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갈까봐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정동영 위원님 저 사과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